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은 메이저 코인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저도 여느 젊은 분들처럼 잡코인 단타를 즐겨 했었는데요. 잡코인에 대한 전형적인 패턴과 더불어서 왜 잡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예전에도 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를 종종 해왔었는데요. 21년 6월 말에는 무려 24종의 코인을 한 번에 상장 폐지를 시켜버려서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더군다나 21년 4월에 불장 이후에 나온 정말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이런 상장 폐지였었는데, 그럼 어떤 코인들이 상장 폐지됐나 봤더니요. 전설의 잡코인들이 대규모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일단 TV에서도 자주 나왔던 폭락의 대명사 아인슈타인음도 있고요. 다크코인, 코모도, 에드엑스, 이그니스, 디마켓, 12십스, 람다, 엔도르, NXT 등등 정말 내노라는 잡코인들이 즐비하게 포진돼 있는데요. 다 상장 폐지가 됐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과거 생각을 해보면 디마켓, 그리고 리퍼리움, 그로스톨, 그리고 스팀 달러 이런 친구들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런 잡코인 얘기는 뒤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다면 상식적으로 팔고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코인들은 심지어 다른 거래소에서 그렇게 사고 파는 코인들이 아닙니다. 잡코인이기 때문에 업비트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업비트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인데 6월 28일 이게 상장 폐지 날이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 2시간을 앞두고도 수천억 원의 거래량이 폭발했다. 상장 폐지가 가까울수록 결국은 이렇게 영혼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왜 이렇게 폭발을 할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전에 이들이 뭔가를 봤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봤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상패 직전에 잡코인의 그들은 뭘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을까? 제가 여러 코인들의 차트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결국 뛰어드는 거죠. 엔도르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21년 4월에 정말 유동성으로 인한 알트 폭등장 요거는 차치하고 요거는 예외니까요. 일단 상장 폐지 한두 달 전에 나왔던 이제 큰 상승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100%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그니스 코인도 이렇게 뾰족뾰족 세 번, 네 번까지도 나왔네요. 그리고 디마켓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저는 디마켓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 어딘가 팔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디마켓은 어디에서 팔아도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2,990원까지 갔었거든요. 1,000원도 안 하는 코인이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거뒀는데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런 잡코인, 특히나 상패라는 악재를 앞두고 있는 코인의 급등은요, 먹튀를 위한 세력들의 불안감의 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력인데요. 이 코인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정말 꾸역꾸역 수억 또는 수십억을 사 모았습니다. 근데 그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된대요. 얼마나 세력들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겠죠.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올리는 건데요. 디마켓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한 거죠. 3,00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세력들은 유유히 자기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면서 많은 수익을 거뒀을 거라 보고요. 엔도르랑 이그니스도 나름대로 매도 물량을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팔긴 했겠지만 그렇게 큰 재미는 보지 못했을 거다. 디마켓에 비해서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여담이지만요.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포블게이트라는 거래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이는 아니지만 써봤던 기억은 나는데 잡코인의 대명사들을 이제 많이 키우고 있는 거래소죠. 근데 왜 이 거래소가 네이버 검색량 1위에 등록이 돼 있을까요? 지금 녹화 당일 기준 9월 14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코인마켓 거래소 검색량 1위가 바로 포블게이트인데요. 당연히 뭐 원화 거래소는 업비트겠죠. 근데 이 코인마켓 거래소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화 입금이 안 됩니다. 5개인가 밖에 국내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보내야만 코인을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거기가 이제 코인마켓 거래소인데요. 그 중에서 포블게이트가 1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개미들은 한 방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아직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들이 즐비하고요. 뭐 산타 코인도 있고요. 루돌프도 나올 기세입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이 유동성도 적은 데다가 이제 잡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 100%, 200% 우습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정작 그러나 이더리움처럼 중요한 코인들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이제 차트인데요. 9월 내내 심정지가 돼 있습니다. 177만 원에 한 번 거래가 된 이후로 아무도 이더리움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뭐 한 방을 노리다가 출금도 못하고 뭐 매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래소 가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현존하는 아직까지는 생존하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에코프로와 뭐 리퍼리움 커브 관련 영상을 올렸던 그 화면 중에 하나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있는데 1차랑 2차 상승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힘든 구간에 사서 1차나 2차 때 상승 때 파는 게 현명하다. 근데 이렇게 떨궜다가 올라오는 3차는요. 예상이 불가다. 그리고 매도도 불가하기 때문에 음, 그때는 파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 많이 떨어질 거다. 지금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아마 뭐 15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어려운 예상이 아닙니다. 좀 공식과도 같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리퍼리움도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1차 상승, 2차 상승, 3차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건 21년 4월에 그 유동성 광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예상 불가했던 광기였죠. 이때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1차, 2차만 해도 2차 요거 20배였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최근이라 하면 한 달 반쯤 전에 최근이었던 거죠. 이때 한 20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결국 이렇게 1차 뼈 쪽이 있었고요. 2차 상승이 뾰족하게 있었었죠. 그래서 3차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온다면 뭐 요거랑 에코프로랑 똑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떨궜다가 3차 올렸다가 훅 떨어진다.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 봤더니요. 결국 40원 넘게 1차, 2차 결국 왔네요. 광기가 3차까지 왔다가 지금 상장 폐지를 앞두고 뭐 영원에 수렴하고 있다. 전형적인 개미 꼬시기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물리냐면요. 그리고 3차 요걸 왜 쳐다보지 않아야 되냐? 보통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요. 한 20%, 30%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겠지. 심지어 50% 떨어져도 물타기를 계속합니다. 물타기를 하는 내내 세력들은 자기 물량을 터는 거죠. 왜냐? 반토막이어도요. 자기들이 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3차 반등 뭐 이런 건 진짜 쳐다도 보지 마셔라. 잡코인이 오르면 무서워하셔야 된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코인 제가 발견을 한 게 있는데요. 잡코인 중에 리퍼리움을 본 이후에 불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친구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그로스톨이라는 현재까지는 멀쩡한데요. 글쎄요. 계속 멀쩡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고요. 이 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요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9월 12일자 20% 올랐고 13일 60%, 14일 뭐 10 몇 프로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네요. 근데 뭐 우연찮게 발견을 했지만 정확하게 던과 리퍼리움과 마로의 거래 지원 종료 안내일 공고가 나온 이 12일자부터 급하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 지금 불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상장 폐지 되는 게요. 세력들은 그래서 개미들의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왔는데요.
급락 전에 급등 있고 급등 전에 급락 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드렸던 말씀 같습니다. 언락 발표 전에 코인 호재가 나와서 상승하거나 또는 FTX발 퍼드 전에 솔라나의 비자 연계 호재가 발표된 것도 비슷한 원리가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 나름 메이저 코인이었던 오미세고 역시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 소식에 엉뚱하게도 업비트에서 70%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나름대로 큰 코인이도 이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불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는 세력들의 발악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비슷한 원리지요. 그래서 제 경험상 잡코인이든 메이저든 호재 전 하락 그리고 악재 전 상승 패턴이 자주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매매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